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심리가 아프다, 정신이 아프다라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지 심리가 아프다, 정신이 아프다라고 얘기 안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심리상담사,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전공되어 있던 심리 또는 정신에 관련되어 있는, 이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물론 심리 또는 정신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은 동일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심리 또는 정신이 아프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스스로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마음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마음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용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실체가 그냥 도대체 뭐냐라고 찾다 보니까 심리에서 실체를 찾기 시작하고 정신에서 실체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 심리나 정신은 마음하고는 관련이 없는,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심리와 정신에 관련되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작용되면서 느껴지는 현상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인식, 기억, 표현에 이런 심리의 정보들이 있어요. 인식돼 들어오는 정보가 있고 또는 내가 기억해 저장했던 정보 또는 내가 기억을 하고자 하는 이런 정보들이 있고 내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무의식에서 바로 이 심리 습관 또는 심리 습관의 문제에 의해서 기분이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에서 만들어내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마음에서 이렇게 생성이 됐던 기분과 감정을 인식, 기억, 표현의 심리에 관련되는 이 정보와 결합을 해서 작용을 시킵니다. 이 마음이 작용을 시켜요,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되는 이런 심리 작용된 결과와 결국은 이 감정과 기분에 대한 이것을 결합을 해서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끼도록 작용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작용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 심리로 작용을 시킨다든가 이 뇌에 관련되는 부분, 정신에 관련되는 쪽으로 작용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심리와 연결이 되고 정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에서는 작용만 할 뿐이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낀다. 마음의 결과로 이제 마음이 결국은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끼는 건데 이때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마음에 관련된 이 원리라는 거는 이 마음이 작용을 할 때 심리와 몸으로 작용되고 있는 바로 이 원리를 마음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체계화해 놓은 것이 바로 마음 이론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과연 그러면 언제 아프다라고 의식이 자각하고 느낄 거냐를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픈데 어디서 언제 왜 아픈지를 알아야 뭘 치료를 하든 회복을 하든 할까요? 왜 그런지는 알아야지만. 그래서 이 마음이 언제 아프다라고 느끼면서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신체 질병 또는 감각의 문제로 인해서 아프다는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신체 질병과 이 5개 감각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심리 습관의 문제, 심리 문제, 정신 문제 등이 있던 없던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이 일단은 몸에서 느껴지고 있는 신체 질병 또는 감각의 문제로 인한 이런 고통과 아픔에 대한 것을 결국은 의식으로 자각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 아프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질병 또는 감각 문제, 즉 감각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신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신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감정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심리 습관 문제와 심리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는데 정상적이지가 않고 비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생각,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형태가 바로 정신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라고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조현병이라든가 과대망상장애라든가 정신병증 등이 정신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이지가 않고 어떤 것이 됐든 이미 마음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신문제일 경우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서는 결국은 이 정신문제라는 거는 심리습관의 문제가 악화돼서 심리습관의 문제가 악화된 걸로 인해서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질적인 문제, 즉 뭐냐면 뇌라든가 또는 신경의 손상 또는 신경의 문제, 뇌의 문제, 신경의 문제 또는 기타 신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신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 심리 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항상 아프다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마음에서 계속 심리 습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인식 기억 표현에 있는 이런 심리의 내용이 어떤 게 들어오든 어떤 게 기억이 되든 어떤 걸 표현하든 계속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때 감정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 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프다라는 게 항상 그래요. 아프다라는 게 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프다는 감정을 의식으로 어떤 게 들어와도 아파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습관 문제를 심리장애, 즉 하나의 심리에 장애가 발생한 걸 심리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중증심리장애, 두 개의 심리에 장애가 발생한 걸 중증심리장애라고 하고 세 개의 심리 모두 다 장애가 발생한 걸 위중증 심리장애라고 하고 세 개의 심리 중에 모든 심리가 세 개의 심리 모두 다 이 장애로 악화돼가는 과정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는 아직은 심리장애가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한 게 아닌데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자기 스스로가 악화돼 가면서 세계의 심리장애로까지 악화돼 가면서 정신병증으로까지 계속 악화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상 트라우마 또한 마찬가지로 심리 습관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정신병증이 또 발생되는 이건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의식의 장애까지 즉 생각하는 거에 장애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마음 자체가 전체가 다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그리고 외상 트라우마나 정신병증에 의한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 습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늘 아프다,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 경우에는 심리 문제로 인해서 특정한 심리, 즉 특정한 인식이나 특정한 기억 또는 특정한 표현에 대해서만 아프다라고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심리의 문제, 우리가 특정한 심리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 습관 문제는 없는데 특정한 인식이나 기억이나 표현, 이렇게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해 가지고 아프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다른 심리, 즉 다른 거에서는 아프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독 그 하나에서만 아프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현상과 상황에 의해 가지고 불안감이라든가 또는 답답함이나 우울함이나 어려움이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심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낄 때는 신체 문제, 정신 문제, 심리 습관 문제, 심리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해석을 하려면 몸과 마음과 심리에 하는 이런 역할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끼는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회복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논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속마음 그리고 심리가 자기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마음, 몸과 마음과 속마음과 그 다음에 심리에 대한 이게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은 신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게 느껴지는 것들이 신체가 건강하게 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몸이라는 개념에서는. 또 마음은 감정을 느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은 감정을 느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마음이라는 건 성에너지를 만들어서 몸과 마음에 공급하는 마이너스의 성에너지일지 플러스의 성에너지일지 모르지만 몸과 마음에 에너지로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심리는 몸과 마음의 중간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역할 자체도 모르는데 무조건 막연하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느끼면 어떤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별을 못해요. 어떤 역할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확한 진단이 어렵게 됩니다. 설령 정확하게 운이 좋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라고 해도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회복을 하고 치료를 하는 이런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껴질 때는 어떤 역할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역할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는 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체 문제, 정신 문제, 심리 습관 문제, 심리 문제 등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마음이 아프니까 치료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어디가 아프냐, 왜 아프냐가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매우 빠르게 더 악화시켜버리게 되거나 또는 그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또는 파멸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른 채 치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네 가지 경우 신체 문제에서 즉 신체 문제 또는 신체 질병이라든가 감각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몸의 감각의 문제라든가 신체 질병인 경우에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의학적인 치료부터 해야 됩니다. 몸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다른 역할의 문제는 없는지, 즉 정신 문제는 없는지, 심리 습관의 문제는 없는지, 심리 문제는 없는지를 진단을 하고 일단 몸부터 회복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진단을 해서 그 역할에 맞도록 치료를 하거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체 질병 또는 감각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난 후에 진단에 따르는 정확한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의사가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의학 전문가가 담당을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인 경우에는 정신 문제로 아프다라는 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걸 느끼는 경우인데 이 정신 문제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 심리 습관 문제가 악화된 걸로 인해서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뇌라든가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다른 신체 문제로 인해서
기질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건지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 문제인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은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정신과 치료를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러고 난 후에 이렇게 만약에 기질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를 병행, 즉 협진을 해야 돼요. 왜? 신체 치료와 병행을 해야 돼요. 이 정신과 치료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신경치료가 됐든 뇌치료가 됐든 이런 기질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와 협진 체계에 의해서 치료를 해서 기질적인 문제를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심리 습관의 문제나 심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고 그 역할에 맞도록 또 회복을 하고 치료를 지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심리 습관 문제가 악화된 경우로 인해서 정신병증이 나타나는, 즉 정신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 습관의 문제인 경우에는 심리 습관의 문제를 치료를 한 정신과 치료를 하면서 심리 습관의 문제의 치료를 병행, 즉 협진 치료를 해서 심리 습관 문제까지 함께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심리 문제가 병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심리 문제를 치료를 하는 이런 협진 체계에 의해서 심리 문제까지 함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정신과적 치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해요. 우선순위인데 그것과 함께 심리 습관의 문제를 동시에 치료할 거냐, 심리 문제를 동시에 치료할 거냐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정신과 치료가 필수로 존재해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인 경우에는 심리 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심리 습관의 문제인 경우에는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심리 습관 문제가 악화되면서 정신병증으로 가게 되는 이런 어떤 심리 습관의 문제인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 필요 없어요. 심리 상담이 전혀 없는 자가치료법만을, 이 자가치료법이 아니면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치료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심리습관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게 되면 심리습관 문제가 매우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악화되면서 점점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고 파괴돼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가치료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심리습관 문제를 치료를 하고, 이 치료된 이 심리습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 심리치료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스트레스의 힐링 습관 또는 상처의 치료 습관을 자기 스스로가 형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심리습관의 문제를 치료를 하고 난 후에 자신의 심리치료 습관을 완전히 만들어야만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치되는 방법이 자가치료법인데, 이런 자가치료법이 제가 알고 있는 현재의 범위 내에서는 마음치료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게 세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심리 문제, 특정한 심리에 의해서 마음이 아파지는 이런 심리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경우에는, 심리 문제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이런 심리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담자에 관련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형성해야 되는 거, 내담자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능력도 필요하게 되는 상담 기법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난 다음에 심리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과 또는 감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내담자에게 제시를 하고, 내담자는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 문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심리 습관 문제를 치료하는 방식과는 완전 다릅니다. 요게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낄 때는 마음이 아픈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의 문제, 즉 신체의 문제냐, 정신의 문제냐, 심리 습관의 문제냐, 또는 심리 문제냐, 이렇게 역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단이 되질 않으면 치료법이 아무리 적용을 해도 치료법이 정말 말 그대로 운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만약에 치료가 안 되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다 보니까 정확한 역할의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의 문제별로 해서 해결 또는 치료하는 방법, 의학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면 의학적인 치료를, 정신과 치료법이 필요하면 정신과 치료를, 그리고 자가치료법이 필요하면 자가치료법의 마음치료를, 그리고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의 경우에 역할이 신체 문제일 때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 문제일 때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심리 습관 문제일 경우에는 자가치료법인 마음치료가 필요하고, 심리 문제인 경우에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면서 결국은 불행 또는 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체들 모른 채 치료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담자를, 즉 아파하는 사람들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어디가 됐든 간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불행 또는 파멸시키는 파괴자나 범죄자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복과 치료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역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 이 네 가지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역할별로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정확한 방법을 하는 그 전문가 또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회복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고 정확한 진단에 따르는 치료가 정확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악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불행 또는 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이처럼 우리가 최소한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마음이 아픈, 어디가 아픈지, 신체가 아픈 건지, 정신이 아픈 건지, 심리 습관 문제로 아픈 건지, 심리 문제로 아픈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거에 따르는 치료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후야를 막론하고 불행 또는 파멸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들 또한 내가 다 해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하지 마시고, 신체 문제일 경우에는 의사가, 정신 문제일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가, 그리고 심리 습관 문제일 경우에는 마음 치료로, 그리고 심리 문제일 경우에는 심리 상담으로 심리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적용했을 때는 매우 위험해진다는 거,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 점을 꼭 아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